이 연사 외칩니다라고. 자,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의 주식회사입니다. 네. 표적의 이베스트증권의 김성준입니다. 저희는 차장이에요. 네. 뭐 한 번씩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지. 까먹지 않으시지? 아직도 가끔씩 저희 방송 보고 김성준 과장 어딨냐고 찾는 분들이 아직도 좀 가끔씩 계셔가지고 그런 사람 없는데. 굳이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 우리 해외 선물의 지식을 쌓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년 막판에 지금 이렇게 또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게 된 게 갑작스러운 연준의 금리 이제 테이퍼링 2배로 이제 줄이겠다는 이슈와 함께 미국 지수도 지금 요즘 휘청휘청 한단 말이죠. 맞아요. 오늘 막판에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국 주가 지수 3대 지수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우리 김성주 사장님은 어느 방향으로 말씀을 하실지 저는 어느 방향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니까 제가 조금 이야기하는 저는 편한 방향으로 평양. 금리 인상을 당연히 할 때는 돈을 걷어들이고 하다 보니 뭐 돈 지금 금리 짧게 인상을 이제 3월부터 당장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나 위험 자산들이 값들이 막 갑자기 미쳤지. 네, 꼬꾸라지기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죠.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 오늘은 미국 주가 지수 선물 12월 막 산타랠리 있냐 없냐 저는 없다. 높다. 네. 우리 차장님은 이 산타랠리는 아니지만 오른다. 오른다. 뭐 꾸준히 점진적으로 오른다라고 오른다? 일단 말씀을 하시고 저는 빠진다로 이야기를 한번 왜 빠질 것 같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성공을 합니다. 일단 금리 인상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돈을 회수를 한다는 건데 그 그렇죠. 회수를 하는 금액 자체를 일단은 테이퍼링 자체에서 2배 빨라진 거예요. 내가 우리 차장님한테 10만 원 빌려준 거 10만 원,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만 원씩 갚으라 그랬다가 20만 원씩 당장 갚으래. 나는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 빌려준 거 그렇게 하는 꼴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딴 데 투자할 기회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 위험 자산이란 건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뭐가 하나 가격 오를 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또 되게 강해요. 하지만 반대로 뭐가 움츠러들기 시작할 때는 다 소극적이다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소극적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웅크려들기 때문에 가격은 위험 자산 쪽으로는 손을 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이 대표적 위험 자산으로인 그 지수 선물에서는 손을 많이 뺄 것이다. 이미 지난달 현재 시점 기준 11월 중순 기준부터 중순이 아마 꼭지점을 찍고 나서 그쵸,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 때 11월 중순에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빠지다가 이게 별거 글로벌 별거 이슈가 없다.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했다가 오미크론이 또 나왔어요. 오미크론이 나오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연타로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같은 흐름은 이게 쉽게 돌이킬 수 없어요. 충분히 빠질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보다도 최소 100포인트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강한 의견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모든 지수들이 네. 나스닥, S&P, 뭐 네. 다우존스 네, 이번 연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이야. 네, 맞아요. 계속 우상향이야. 네, 일단 코로나 이슈도 컸고 중간중간 당연히 이런 모습은 있겠죠. 네. 상승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S&P가 1월에 약 3,700포인트였는데 지금 네. 4,500이고 디테일하게 준비했구나. 나스닥가 12,000인데 지금 15,000이에요. 네, 우상향. 이 분위기는 네, 지금 코로나의 오미크론 때문에 시끄럽지만 네. 그전에 델타도 있었고 네. 모두 있었고 더 시끄러웠어요. 맞아요. 더 막혔었죠. 네, 그래도 사람들은 투자할 땐 투자한다. 투자할 땐 투자한다. 그 다음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네, 미국 사람 말고 모든 투자자들이 희한하게
산타크로스 좋아해. 아, 산타랠리를 기대하신다? 좋아해. 요즘에 저도 산타랠리는 옛날처럼 안 올 것 같던데 네. 그래도 산타는 온다. 아,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산타가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차장님 10명 올 때 5명 온다. 아,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 다음에 어차피 보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FOMC 네. 결과가 네. 크게 뭐 이상 있게 나오진 않았어요. 기대 수준만큼은 딱 나왔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요. 안도죠. 뭐 더 심하게는 안 나왔어요. 이번 FOMC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물가 지수가 그렇게 빵 터지고 나서 당장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보고 다 없애고 금리 바로 인상, 그냥 금리 인상을 할수 금리 있다.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테이퍼링은 단순히 조금 테이퍼링이 조금 더 확 크게 이제 진행될 뿐이지 뭐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하는 금리- 거에 대해서는 큰 뭐 이견이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내년 1월 말에 있거든요. 네. 1월 말에 별거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1월 말에는 별거 없다.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네, 왜냐면 첫 내용부터 어차피 3월까지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하면서 네. 왕좌를 끝내버린다. 네. 말 나왔으니까 1, 2월 때는 특별히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연초에 다시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봐야 돼요. 1월 달에 발표돼. 이게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처럼 7%대가 그대로 유지돼서 나오면은 이 연준에서는 더 금리 인상 시기를 더 빨리 하거나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이미 역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이런 이슈를 가지고 금리를 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 금리를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까지 이제 연말 랠리 플러스 연초 랠리까지가 이어지려면은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 수준보다는 많이 떨어지게 약간 나와요. 조정은 돼야 된다. 제 생각엔 그래요. 현재 수준까지 나온다면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12월 현재까지 12월 중순까지 제가 보니까 약 7.5%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11월 중순이 고점이었어요. 거의 한 달 네, 만에. 거의 고점인데 그 한 달 만에 지금 7%가 넘는 지수가 7%가 빠졌단 말이죠. 이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폭락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제 개인적인 금리 의견으로는 인상 전에. 네, 금리 인상 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신에 11월 달 중순에 똑같이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처럼 나온다면 유지가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정도로 그러니까 7%대가 아니라 5%대 이상만 나오더라도 저는 현재 수준보다는 더 떨어질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FOMC 미팅 이제 미 연준에서 네. 이런 거를 뭐 발표를 하고 네. 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좋아. 경기 회복 속도도 네. 빨라. 네. 좋아. 뭐 뭐든지 다 지표도 개선되고 있어. 네. 고용 지표도 지금 웬만큼 회복을 했고.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네, 인정. 네. 미국이 좋아져. 그럼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다. 네. 그냥 단순 논리. 근데 이게 돈을 이제 이게 역대급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 역대급으로 풀린 돈이 갈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상 초의 부동산 버블이 있죠.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터졌단 말이죠. 이 버블이 지금 이렇게 부풀어진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이제 빠져나간다. 비트코인이 먼저 시작이 될 것이고 이미 시작이 됐지만 시작이 됐고.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에는 충분히 돈이 빠져나갈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굉장히 저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갔던 급히 너무나 빨리 올라갔던 게 한 번은 쉬어갈 수 있는 왜 1년 내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1년 내내 예를 들어 100이 올랐다 하면은 한 번 30점 전은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오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장이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지금이 있어요. 그런 시장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건덕지를 잡을 게 없어요. 한 번은 털고 들어가야 되는데 청산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할 때에도 포지션 정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 진입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싸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부스터 샷이 더 확장이 되고 다시 또 안정화가 된다 했을 때 코로나가, 그러면은 다시 확장적인 금융 정책이 많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기 위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기관도 일단은 큰 대형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데서도 어느 정도 정리 물량이 나온다면은 가격은 한번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연사 외칩니다라고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릴 그다음에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저는 이번에 뭐 6.87% 나왔지만 네. 저는 거기서 더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너무 변이가 너무 빨라지고 있고 하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뭐 공장이나 이런 생산 라인을 락다운을 안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네. 그렇다고 병목 현상이 100% 완화된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심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꾸준히 운송과 생산은 미국 내에서는 집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파우치가 이야기를 하기를 일단은 경미한 증상만 보인다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만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다고 옛날에 뭐 했으니까. 그거 뭐야 델타? 네. 델타 변인가? 그거는 좀 많이 죽었잖아요. 네. 사망자가 많았잖아요. 사망자가 많았죠. 근데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빨리 많이 퍼지는데 그렇게 뭐 사망자가 그 델타 변이보다는 그렇게 늘진 않고 있다.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랑은 반대가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가 준 선물이다. 선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바이러스가 궁극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독감, 감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감이 예전엔 독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생존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이게 자기 종족 번식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독성의 힘은 약화시키고 퍼뜨리는 힘은 강화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아프지만 덜 이제 아프지만 더 멀리 빨리 퍼지게, 퍼진다. 빨리 퍼지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는 이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 생명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널리 퍼지면은 퍼진 만큼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이 안 좋은 약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 뭐 역설로 얘기하자면 제 얘기는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만 남고, 이제 뭐 그런 나이 드신 고령자들이나 사람들은 뭐. 노병, 이제 노약자나 이제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계속 치료제가 나오겠지만은 한동안은 이제 계속 이 변이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 또 이거잖아요.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세. 빠지잖아.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상하게 기관들이 던질 때 사더라. 네. 그게 굉장히 개인의 투자자 물량은 굉장히 늘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늘었어요. 네, 굉장히 늘었어요. 기간은 연말이 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차장님이 기관대로 북을 정리를 한다. 이 북을 정리한다는 게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미결제 잔고를 청산하라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매니저들이 새로 짠단 그렇죠.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가격 포지션 정리를 하는데 개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포트폴리오 뭐 언제든 정리할 수 네, 있고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건 개인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개인들은 저가 매수서 타이밍이라 생각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얘기를 해. 왜 자꾸 내가 얘기하는? 나는 반대를 얘기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끝났잖아. 아무튼 일단 차장님 말씀은 그러하죠. 그래서 저가 매수세 지금 네. 빠지면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에 겨울에는 산타랠리가 있고 기관들이 이제 물량을 던진다. 네. 던지면 당연히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뭐 몇 년 투자하신 분들이면 네. 다들 12월 말에는 알 거예요. 네, 맞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내가 포지션을 개인 투자자들은 잡을 시기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 투자를 최소 3, 4년은 해봤던 분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은 요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이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 정리한다는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 똑같아요. 세계가 다 동일하다는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긴 그래서 해요. 연말에는 한 번 정도는 그런 저가 물량을 이제 줍줍하는. 그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 지금 저희가 미국 주가 지수가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 맞춰서 오를지 내릴지 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키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월 달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전제 하에서 맞아요. 네, 저는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잠깐 말씀드린 이거는 아마 네. 피디님이 넣어주실 건데 네. 이게 빨간색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시기예요. 네. 2004년에서 2007년, 그다음에 2016년에서 2018년 정도. 네. 이때 버블 한번 터지고 나서 네. 이럴 때 미국 지수는 이때는 올랐어요. 많이 16년 때는 올랐네. 많이 네.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이때는 오르진 않았지만 평균은 유지하고 있었네요. 빠진 건 안 보여요. 빠지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역대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네.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므로 지수는 빠진다. 이거는 제 생각엔 너무 학구적인, 너무 공부만 그쵸. 하는 사람들? 근데 추가로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겠네. 역사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하면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말 그대로 저는 그래요. 저는 책대로 가고 여기는 이제 실물 경제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죠.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이야기를 한번 짓고 저희가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그러면은 이거 촬영을 해야 되겠네. 1월 초에 바로 촬영을 시켜서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야기한 지수들의 마지막 가격 변동 흐름의 사유들, 그래서 내릴 때는 왜 지금 현재는 왜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오를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집어봤고 저희에 대한 결과는 이제 다음번 촬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해적을 하면서 한 게 지금 오늘 지수였고 네. 저번에 미국 달러 네. 했고 원유. 네. 비철금속을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구리. 자, 구리. 지금 철광석 중에서 나오는 대장주는 구리죠. 구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금속이죠. 금속 중에 하나가 구리고 이 구리가 지수보다도 앞서 움직이는 게 구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행지표로 선행지표로. 네. 실제로 이제 그 주요 증권사들 프랍에서도 구리 가격을 항상 봅니다. 항상 보면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구리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최고의 선행지표가 구리다. 구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막말로 지금 조그만 스마트 와치 플러스 뭐 핸드폰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이 구리 가격이 변동에 따라서 시장 가격도 같이 움직이는 구리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성 차장님 올해 한 해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PD님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2021년 해적 마지막 회 이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 te traigo